사장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김지은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동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중 몇몇은 어제까지 내 등을 떠밀며 웃던 자들이었다. 그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회사로 향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사람들로 가득 찬 횡단보도, 그리고 익숙한 사무실 빌딩. 5년째 일하던 곳,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한 지 겨우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었는데 왜? 이유는 간단했다. 내 상사인 박 부장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공으로 돌렸고 그걸 눈치챈 내가 조용히 항의하자 그는 나를 팀워크를 해치는 문제아로 몰아갔다. 동료들 중 하나인 이수연, 내 절친이라고 믿던 그녀가 증언했다. 지은 씨가 아이디어를 강제로 주장했어요. 그녀의 말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고 통보 후 나는 짐을 챙기며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고였지만 삼켰다. 울면 지는 거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였을까? 왜 그들이 나를 배신했을까? 박 부장은 승진을 위해, 이수연은 그의 총애를 받기 위해. 사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약자는 밟히고 강자는 올라간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약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맴돌았다. 박 부장의 교활한 미소, 이수연의 가식적인 눈빛. 그냥 잊어버려. 새 직장 찾자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속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잊는 건 쉽지만 잊히는 건 영원한 패배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박 부장은 골프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고 이수연은 새로 산 가방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빛나는데 내 삶은 무너졌다. 다음 날 나는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복수는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관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 부장의 일상을 파악했다. 그는 매주 금요일 클럽에 가고 부인과는 별거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수연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불안정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새 직장을 구하며 기다렸다. 낮에는 웃으며 면접을 보고 밤에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스타트업에 취업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자유로웠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이게 복수의 도구가 될 줄 몰랐다. 박 부장의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런칭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옛 아이디어와 비슷했다. 나는 익명으로 팁을 흘렸다. 경쟁사에. 하지만 아직 직접 나서지 않았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필수다. 내 심리는 점점 변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계산이 됐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해? 이 질문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새 직장에서의 하루는 평범했다.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그들이 있었다. 박 부장과 이수연. 나는 그들의 일상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심지어 지인들을 통해.
박 부장은 회사에서 권위를 휘두르지만 집에서는 외로웠다. 그의 부인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수연은 승진했지만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숨겨진 피로가 보였다. 나는 매일 저녁 노트에 그들의 움직임을 적었다. 박 부장, 금요일 클럽 방문, 술 취함. 이수연, 남자친구와 다툼, 카페에서 혼자 위건 게임이었다. 그들의 약점을 모으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지은아,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실이 바빠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너희는 모르겠지? 이 고통을. 복수의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어 그들의 소셜에 댓글을 달았다. 가벼운 것들. 박 부장의 골프 사진에 좋은 스윙이네요. 하지만 인생은 스윙처럼 안 돼요. 그는 무시했지만 나는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불안해하는 기색이 보였다. 이수연에게는 승진 축하해요. 하지만 친구를 팔아서 얻은 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녀는 즉시 차단했다. 그럴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 부장의 회사가 세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았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정보. 나는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의심스러운 점을. 조사팀이 회사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부장은 스트레스로 담배를 더 피웠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하며. 부장님, 오랜만이네요. 내가 인사했다. 그는 당황하며 지은 씨 잘 지내?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네, 덕분에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 덕분에 복수를 배우고 있어. 그 만남 후 그는 더 불안해졌다.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좋았어. 불안을 심는 게 첫걸음이다. 내 심리는 점점 왜곡됐다. 처음엔 그들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게 나인가? 밤에 혼자 생각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이수연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나는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여자친구가 회사 상사와 가까워요. 이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은 싹트기 마련이다. 곧 그들은 헤어졌다. 이수연의 게시물이 우울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가격을 치렀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했다. 고립됐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자멸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박 부장의 세금 조사가 본격화됐다.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옛 동료 한 명에게 연락했다. 요즘 회사 어때? 그녀는 부장님 때문에 다들 피곤해 라고 답했다. 나는 가볍게 그럴 만도 하지? 과거 일들 때문에 카우머인가 봐라고 던졌다.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다. 박 부장의 과거 비리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이수연은 헤어진 후 더 회사에 매달렸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우연히 쇼핑몰에서. 수연아, 오래됐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때는 나는 손을 저으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슬쩍 박 부장님 아직도 그렇게 권위적이지? 라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걸 녹음했다.
나중에 쓸모 있을 테니까. 복수는 이제 조작으로 넘어갔다. 나는 박 부장의 부인에게 익명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분이 회사 여직원과 가까워요. 이수연의 이름을 암시하며. 부인은 의심했다. 이혼 소송이 더 복잡해졌다. 박 부장은 회사에서 짜증을 부렸다. 그의 리더십이 흔들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만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내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이게 옳아? 그들은 나를 파괴했어.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꿈에서 그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내가 괴물이 돼가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했다. 이수연에게 접근했다. 수연아, 요즘 힘들어 보이네. 도와줄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놨다. 박 부장님 때문에 나는 그녀의 말을 유도했다. 그분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그녀는 고백했다. 그걸 증거로 삼았다. 회사 내부에 소문을 퍼뜨렸다. 익명 게시판에 마케팅 팀의 비리 세부 사항을 살짝. 박 부장은 조사받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전화가 왔다. 지은 씨, 이게 내 짓이야. 나는 차갑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살아요. 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느껴졌다. 좋았어.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나는 불안 장애가 생겼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멈춰야 해. 하지만 이미 중간이었다. 다음으로 나아갔다. 박 부장의 위치가 위태로워졌다. 회사에서 그를 감시했다. 그는 술에 취해 실수했다. 클럽에서 여성을 희롱한 사진이 유출됐다.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유도한 결과였다. 나는 그의 일정을 알고 지인을 통해 사진을 확보했다. 익명으로 회사에 보냈다. 스캔들이 터졌다. 이수연은 나에게 의지했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야. 그녀에게 박 부장의 비리를 증언하라고 설득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했다. 내부 고발. 회사 감사팀이 움직였다. 박 부장은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지은, 제발 멈춰. 미안해. 이 그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다. 나는 차갑게 미안하다고? 그날 당신이 한 말 기억해. 필요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제 당신 차례야. 느껴봐. 내 심리는 극에 달했다. 만족과 죄책감이 뒤섞였다. 나는 그들과 다를 게 없어. 하지만 복수는 계속됐다. 박 부장의 부인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의 재산 절반이 날아갔다. 이수연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녀의 경력이 망가졌다. 나는 새 직장에서 승진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 그들의 얼굴이 나를 비난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아니었다. 박 부장은 해고됐다.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간부, 비리 혐의로 퇴사.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공허했다. 이수연은 연락했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왜? 나는 내가 시작했잖아. 라고 답했다.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제발. 복수의 절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박 부장은 알코올 중독이 됐고 이수연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하지만 나도 무너졌다.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 멀어졌다. 이게 가치 있었나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후회는 사치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 부장을 만났다. 그의 집 앞에서. 그는 초췌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당신이 나를 파괴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나는 돌아섰다. 늦었어. 내 인생은 변했다. 성공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모든 게 끝났다. 박 부장은 재기하지 못했고 이수연은 다른 도시로 떠났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산다. 하지만 거울 속 나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